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수입 명령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돌출하고 회전 배웠고요. 그리고 수입 로프트 바운더리를 쓰기 위한 돌출 회전에서의 어떤 선택 프로파일 기능을 수행하는 셀렉션 매니저 기능에 대해서도 앞 강좌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특히 셀렉션 매니저 잘 기억하셔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수입이란 것은 원리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면서 형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경로 따라 쫙 흘러가면서 형상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출하고 회전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명령어가 세트로 존재합니다. 솔리드 형상을 만드는 스윕 보스 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잘라내는 컷 기능을 수행하는 스윕 컷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면을 생성하는 스윕 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를 배운다는 얘기는 나머지 두 개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곡선을 만들 때의 주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부터 하나씩 해보죠. 여러분은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보죠.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자,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컷이 있고, 곡면에 가면 수입 곡면이 있습니다. 일단 수입 보스 페이스부터 보죠. 스케치를 쓸 수도 있고 원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스케치 프로파일, 이 단면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경로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 방향 중에서 하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죠. 이쪽이냐 이쪽이냐, 방향 1, 2, 요거는 양쪽으로 다 흘러가는 겁니다. 자, 예전에 이제 솔리드웍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016 버전 이전 버전을 쓰셨던 분 같은 경우는 단면이 반드시 끝에 있어야 됩니다. 경로의 끝에다가 단면을 만들고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중간쯤에 있으면 한쪽으로 밖에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2016 버전부터는 여기에 보강이 되면서 한쪽으로 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프로그램에 이게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있던 끝에 있던 상관없이 경로 전체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 솔리드웍스만 요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선이 보이는 이유는 제가 곡률 표시에서 메시 미리 보기를 체크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해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양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스페이스바 누르셔가지고요,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면이 너무 많이 갈라지는데, 자, 이런 상황이면 옵션에서 탄젠트 면 평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단면에 보면 이 단면들이 탄젠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죠? 너무 면이 많이 나눠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병합해버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단면이 경로 흘러가면서 면이 나눠진다. 그러면 면을 병합함으로써 좀 더 단순하게 처리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지금은 프로파일 방향을 먼저 보시죠. 단면이 어떻습니까? 경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이게 기본값입니다. 경로 따라서 방향을 틀겠다. 미리 보기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고요. 만약 방향을 틀고 싶지 않으면 일정한 상수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면하고 각각의 단면이 평행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따라 방향을 틀 거냐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요. 지금은 경로 따라 경로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고요. 일정한 값 개수 유지, 그러니까 일정한 상수 유지라는 것은 뭐냐면 단면하고 시작 단면하고 평행하게 단면들이 각각의 경로상의 단면들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걸 1차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로 따라 흘러가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자, 업선물 하면 주로 언제 쓰냐면 3차원 커브 따라 3차원 곡면 따라 흘러갈 때는 프로파일 꼬임을 업선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흘러갑니다. 물론 방향 벡터를 지정해서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2D 경로 따라 흘러가니까 업선물 하던 업선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꼬임값 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단위를 도를 쓸 수도 있고 라디안, 회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뭐 도는 뭐 그쵸, 각도 단위가 되는 거고, 회전이랑 것은 회전 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몇 바퀴 돌 거냐? 한번 세 바퀴 돌려보죠. 자, 이런 식으로 꼬여가는 겁니다. 그렇죠? 방향 이도 한번 세 바퀴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요 시작 부분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 방향을 반대로 해주시면 이렇게 식으로 꼬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렇죠?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응용 만들어 볼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파일 새 파일 하시고요. 만약에 정면에 제가 스케치하러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가지고 간단하게 직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파일 나오죠? 그 다음에 우측면에 다시 스케치해서 라인 간단하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나올까요? 이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게 오픈된 선이니까 곡면에 수입을 써보죠.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 다음에 결국은 직선이죠. 평면형 곡면이 됩니다. 그렇지만 옵션에서 여러분이 이걸 꼬아버리면 경로 따라 꼬겠다. 몇 도? 끝에 있으니까 방향 1만 뜨는 겁니다. 중간에 있으면 방향 1, 2가 뜨는데 지금은 한쪽에만 이쪽에 있던 끝에 있기 때문에 방향 1만 뜨는 겁니다. 자, 턴수로 해가지고 한 20바퀴 꼬아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얘가 꼬여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곡면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를 이용해서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수입해서 원형 프로파일을 써보자. 단면 한 2T로 주고요. 이 경로를 이용해서 이런 파이프 설계도 금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누르면, 그리고 곡면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곡면 바디는 삭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바디 삭제 오케이 하면 이런 식의 구조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직선형만 가능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창을 닫고요. 새로 한번 만들어 보죠. 정면에 제가 자유로운 어떤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원점에서 시작하죠. 자, 이런 식으로 경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빨리 나올까요? 보통 이제 끝에 노멀하게 면을 만들고 거기다가 단면을 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수입을 할 때는 얘 찍고 곡선 찍고요. 이 끝점을 찍음으로써 노멀한 면을 만들 수 있죠. 저는 방향을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이 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러 들어오면 됩니다. 자, 라인 하나 그리죠. 요렇게 많이 나와서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면 되는 거죠. 자, 곡면 수입을 해보죠.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그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흘러가면서 이제 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옵션에서 경로 따라 꼬임, 턴수로 해서 한 10바퀴 정도 꼬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꼬여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경로가 너무 길어가지고 서로 맞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겠죠. 자, 그런 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경로가 너무 기니까요. 요거를 약간만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반영이 되겠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얘를 뭐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수입을 쓴다 그러면 원형 프로파일 단면을 한 이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경로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어떤 바디 삭제 해볼까요? 바디 삭제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의 어떤 꼬여있는 스프링도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있죠. 어떻게 단점이죠? 이게 저런 거죠. 뭐랄까요, 가변 피치는 안 되죠. 수입이다 보니까 일정한 피치 값만 가진다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수입이랑 선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면서 꼬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폐곡선이면 솔리드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고, 오픈된 선이면 곡면선에서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수입을 하면서 그렇죠?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면서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형상이 만들어지죠? 속이 꽉 찬 겁니다. 근데 얇은 피치를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께만을 가진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두께만을 가진 형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 2를 한번 보죠. 넘길까요?
요건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뭐죠? 캠 가공하는 기능사 자격증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도 휘어져 있고 또 이쪽으로 휘어져 있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교차되는 선을 그린 다음에 여러분이 수익 곡면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단면이 보통 이제 짧은 선이죠. 짧은 선이 긴 선 따라서 흘러간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휘어져 있는 곡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윗면 있죠. 윗면을 컨트롤 키 누른 채 좀 밑으로 내리죠. 드래그해서 자,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 이 면에다가 스케치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각형 스케치를 했다. 그리고 이거를 돌출을 하는데 피처 돌출할까요? 어디까지? 곡면까지 하면 오케이 누르면 양쪽으로 휘어져 있는, 잠깐 숨겨 보겠습니다. 숨기기. 양쪽으로 휘어져 있는 이런 솔리드 영상도 금방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붕 같은 거 만들 때도 여러분이 수입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보죠. 요는 이제 경로와 안내 곡선을 쓰는 경우입니다. 창에서 저는 이제 미리 예제를 열어놨으니까요. 두 번째 예제를 써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이 이 선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백곡선이니까 수입을 쓰죠. 제가 저장을 하지 않아가지고 자, 컨트롤 S 저장 키 한번 눌러주죠. 자, 수입을 쓰죠. 프로파일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결국은 텐트입니다. 텐트인데 수입의 특징이 뭐죠?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근데 흘러가면서 면적이 바뀌나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수입의 특징이 그래요. 파이프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면서 면적이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면적을 바꾸고 싶어요. 형태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단면 하나 가지고 형태를 바꾸면서 흘러가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안내 곡선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이 삼각형이 사각형으로 바뀐다? 그러면 로프트 기능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삼각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중간중간에 단면의 면적이 바뀌게 하고 싶다, 형태가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안내 곡선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안내 곡선이 꼭지점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면상에 붙어 있느냐 틀립니다. 저는 선상에 붙어 있는, 모서리상에 붙어 있는 예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 메시 좀 지우죠. 단면이 이 안내 곡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쪽도 이쪽도 양사방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그러면 삭제해버리면 그냥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쭉 흘러가는데 이 안내 곡선을 얘를 잡으면 얘 따라 얘가 이제 쭉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록하게 만들어지면서 형상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시죠? 자, 안내 곡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면을 합치고 싶다 그러면 이 면 합치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안내 곡선을 여러 개 쓰는 경우에는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자, 삭제를 하죠. 근데 만약에 안내 곡선을 제가 하나를 썼잖아요. 이 선상에 붙어 있는 안내 곡선 같은 경우에는 얘를 찍어 보겠습니다. 단면이죠. 죄송합니다. 단면 찍고 다시 한번요.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데 안내 곡선을 선상에 모서리에 붙어 있는 이 안내 곡선을 썼습니다. 그러면 옵션에 보면 경로 따라 있고 여기 보면 경로와 제1 안내 곡선이 있는데 이 선상에 붙어 있는 안내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없음하죠. 근데 삭제하고요. 만약에 제가 이 꼭지점에 붙어 있는 지금 안내 곡선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하나, 첫 번째 얘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습니까? 요 모서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나머지 모서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직선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로와 제1 안내 곡선 이거 딱 하는 순간 이 안내 곡선이 나머지 모서리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세 군데 다 영향을 미치고 있죠. 보이시나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내 곡선을 하지 않으면 없음하면 해당 모서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경로와 제1 안내 곡선 하면 세 모서리에 모든 꼭지점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안내 곡선을 하나 더 선택해보죠.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자기 안내 곡선 따라 흘러갈 거고 여기도 자기 안내 곡선 따라 흘러갈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죠. 부분. 안내 곡선이 없는 모서리 요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음하면 그냥 직선 형상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제1 안내곡선 하면 첫 번째 안내곡선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1, 2 하면 그렇죠? 약간 변화가 생기죠. 1 안내곡선하고 2 안내곡선의 어떤 합성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보죠. 업섬, 직선, 그 다음에 제1 하면 요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2 하면 1과 2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니까 약간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럼 세 개째 잡아볼까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얘에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안내곡선을 뭐 3개, 4개, 5개는 왜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경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뭐 무한대로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입이 흘러가면서 어떤 중간 형상의 모양을 또는 방향을 또는 각도를 틀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안내곡선을 쓰는 거고 안내곡선은 될 수 있으면 형상의 꼭지점에다가 만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단면의 어떤 중간쯤에다가 안내곡선을 만들어 놓으면 정확한 안내곡선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거 충분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그냥 흘러간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뭐 수입이 꼭 직선 따라 흘러갈 필요 있나요? 아니죠. 이 단면이 그렇죠? 이 경로 따라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렇게 삐딱하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단면하고 경로하고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이쯤 이 면에 잡아볼까요? 이 면에다가 세로 스케치하러 들어오겠습니다. 단면은 여기 있는데 경로는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 단면하고 경로하고 떨어져 있죠. 그럼 얘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수입해보죠.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그렇죠? 흘러갑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해보죠.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아셨죠? 흘러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면하고 경로하고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걸 잘 쓰신다 그러면 이미 있는 형상의 단면 형상의 어떤 모서리를 참조해서 또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죠. 안내곡선 2번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조금 만들었는데요.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평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 안내곡선을 여기 곡선 하나 만들고 타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얘와 얘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투영 곡선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치와 스케치를 활용해서 한번 편집해 볼까요? 그럼 지우죠. 예,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얘 지우면 얘가 문제가 생길 텐데요. 뭐 얘 지워버리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얘 지워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이 평면에다가 타원 비슷한 걸 그리고 이 평면에다가는 곡선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곡면 돌출이죠. 곡면 돌출해보죠. 얘 가지고 뭐 적당하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돌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곡면 돌출 이 선을 이용해서 그럼 평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곡선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구할 때 뭐 했죠? 3 스케치 안에 들어가서 교선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교선, 교체되는 선 있죠? 교선을 이용해서 첫 번째 곡면, 두 번째 곡면을 잡아가지고 평면이 잡혔네요. 자, 첫 번째 곡면, 두 번째 곡면을 잡아서 삭제하죠. 두 번째 곡면을 잡아서 이렇게 교차되는 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작업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쉽게 하는 작업은 곡면을 지우겠습니다. 얘도 지워버리고요. 그럴 때 쓰는 것이 곡면에 보시면 이 곡선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서피스 모델링을 할 쯤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곡선 있죠? 곡선 툴바를 띄워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투영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스케치 대 스케치. 첫 번째 스케치, 두 번째 스케치 잡으면 두 개의 스케치를 동시에 만족하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옆에서 보면 이 서플라인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그렇죠? 정면에서 보면 이 타원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제3의 커브가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하러 들어와서 여기다 사각형을 하나 그린 겁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사각형이 물론 이 커브랑 같은 위치를 지나면 더 좋겠죠. 저 점 찍고 이 선 찍고 그 다음에 이게 관통 구속을 주면 딱 붙습니다. 이 관통 구속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치 구속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빠이 나오죠. 그럼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면 되겠죠. 자, 평면은 잠시 숨기죠. 스케치도 요 스케치는 잠시 숨기겠습니다. 자, 피처에서 수입하죠.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잘 됐네.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섹션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요 단면을 볼까요? 예, 이렇게 보죠. 오케이 누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단면이 이 경로 따라서 방향을 틀고 있죠. 그렇죠?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저는 안 틀고 싶어요. 경로 따라 방향을 틀지 않고 흘러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단면은 경로하고 반드시 붙어 있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입을 하는데 이 단면이 그냥 이 평면상에 있는 이 커브 따라 흘러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내곡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선을 안내곡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섹션 쳐보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탑에서 보면 방향을 틀지 않고 똑바로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방향 벡터를 잡으면 됩니다. 자, 얘 지우고요. 제가 그랬던 평면 중에서 이 평면을 보겠습니다. 수입을 하는데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갈 거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서 방향 벡터를 잡아가지고 이 평면을 잡아주면 이 평면하고 항상 단면이 수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있나요? 이 단면이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을 잡는다는 얘기는 평면의 수직 방향이 벡터 방향이 되는 겁니다. 노말 방향, 벡터 방향, 직교 방향. 그래서 얘가 모든 단면에서 이렇게 평행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번 공유를 볼까요? 메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정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3차원 커브 따라 흘러갈 때도 방향이 안 꼬이게끔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거. 수입은 참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방향을 틀지 않고 탑에서 보면 틀지 않고 똑바로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형태의 변화를 주면서 흘러가게 하고 싶다. 뭐 쓰시라고요? 안내곡선. 그렇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원형 스프링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같은 평면 있죠. 지금 정면입니다. 같은 평면에다가 스케치 두 개를 그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경로 역할을 할 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평면에다가 이제 단면 역할을 할 원 하나 그린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솔리드 수입이죠.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평면상에 흘러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럴 때 뭘 쓰시면 되죠? 이게 경로 따라 흘러가는데 고인값 지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회전수 한 20바퀴 줄까요? 그러면 단면이 경로 따라서 요 거리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얘의 센터와 이 원 사이 거리값이 반경이 되는 겁니다. 반경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같은 평면에 제가 스케치 해보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라인 하나 그리죠. 이렇게 여기 이제 반지름선이 되는 거죠. 얘랑 이 점이랑 일치 구속을 주겠습니다. 됐죠? 자, 조금 작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야죠. 예, 빠이 나온 다음에 결국은 곡면 수입을 쓰면 되죠.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죠. 이렇게. 근데 옵션에서 경로 따라 꼬임 하고 턴수 20바퀴 이렇게 주면 꼬이는 거죠.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피처에서 수입하면서 원형 프로파일 단면이 항상 원형상이죠. 이 정도 주고 경로 얘 잡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만 잡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렉션 매니저에서 저는 그룹을 하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같이 잡으면 되겠죠.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의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아이디어. 그래서 바디 삭제할까요? 이렇게 하면 쉽게 여러분이 원형 프로파일을 구현할 수도 있고
가까이 곡선 따라서의 형상도 구현하실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일정한 피치를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죠. 물론 뭐 가변 피치 형태로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곡선 중에서 이런 거 있죠. 나스형 곡선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나스형 곡선에 보면 피치가 저게 있고 일정 피치가 있고 가변 피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죠. 4번은 왜 이 예제를 했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요 형상이 있다라고 보죠. 저장 한번 할까요? 자, 단면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데 경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각져 있죠. 아예 각져 있으면 이게 90도든 뭐 45도든 상관없습니다. 아예 각져 있으면 그냥 잘 흘러갑니다. 자, 보죠. 수입을 하는데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겠다 하면 그냥 바로 꺾이면서 흘러갑니다. 상당히 좋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수입하면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스케치 2번에서 치수를 한번 볼까요? 예스키 누르고요. 요 사이 거리가 지금 8입니다. 8인데 8이죠. 종료하고 나오죠. 자, 그런데 제가 스케치 1 필렛 처리하면서 여기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필렛 처리하면서 저 8보다 큰 값을 딱 8을 주든지 8보다 큰 값을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 5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하나 처리하죠. 하면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갈 수 있을까요? 못 흘러갑니다. 왜 못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입하고요. 이 단면은 그대로 쓰고 경로는 셀렉션 매니저 이용해서 자, 요선 3개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죠. 자, 반대로 해볼까요? 하면 미리 보기 안됩니다. 안돼요. 그렇죠? 미리 보기 안된다는 얘기는 안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못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죠? 탑에서 보면 결국은 여기서의 단면이 요만큼 8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만큼 8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3만큼 삐져나오고 삐져나와서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못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 이만한 폭을 가진 자동차가 코너가 워낙 이제 골목길이다 보니까 코너가 좁아요. 그럼 이게 흘러가다가 다 긁히죠. 그럼 못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 왜 안 흘러가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얘가 얼마 돼야 됩니까? 최소한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값이 8인 경우에는 딱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딱 이제 아슬아슬하게 흘러가는 거죠. 자, 단면 찍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매니저 프로브로 이 선과 요 선과 요 선 3개 잡겠습니다. 반대로 해보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짜 아슬아슬하게 딱 접한 상태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란 얘기요? 8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8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8보다는 좀 크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렇게 흘러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물은 왜 필요할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판금 시트 메탈 했죠. 이렇게 솔리드 모델링 한 거를 판금으로 변환시킬 때 쓰라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돌출에서도 밴딩 기능이 있었죠. 자동 쿠핌 자동 필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시트 메탈 이 판금하고의 관계 속에서 판금으로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능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아예 각져 있으면 잘 흘러가는데 그렇죠? 어설프게 이제 반경이 처리되어 있으면 흘러가지 못한다. 자,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보죠. 제가 여러가지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투영 곡선인데 나중에 배우죠. 투영 곡선 안에 평면 만들고 단면을 생성해 놨습니다. 자, 피처에서 수입을 해보죠.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다 보면 이 3차원 경로 따라 흘러가다 보면 얘가 방향을 막 틉니다. 그렇죠? 이 프로파일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옆면이 안 보이다가 여기서는 완전히 뒤집어지죠. 옆면이 다 보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3차원 경로 따라 흘러갈 때는 여러분이 방향을 틀지 못하게끔 방향 벡터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 아랫면을 잡아야 되고 이 모서리를 잡아야 되겠네요. 아랫면의 수직으로 항상 유지하게끔 탑에서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옆면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끝 모양이 좀 이상하네. 완전히 맞추고 싶다. 그러면 끝면 맞추기 체크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하고 확 차이 나죠. 자,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 여기서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뭐 끝면 맞추기 그건 의미 없습니다. 형상의 기존에 있는 형상하고의 끝면을 맞추는 기능이니까 뭐 중간쯤에 이렇게 수입해 놓고 왜 끝면 안 맞지?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곡선 여기 투영을 해놨는데요. 요 스케치 선을 제가 좀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요 점을 지워버리고요.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고 이렇게 좀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뭐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스케치가 문제인데요. 자, 일단 수입을 해보도록 하죠.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고 방향 백터 한번 잡아보죠. 저 이 모서리를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끝면 맞추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맞춰지나요? 안 맞춰집니다, 이거. 맞죠? 뭐 수익 컷 하면 이게 맞춰질까요? 자, 어느 정도 중간쯤에 이렇게 있으니까 수익 컷 한번 해보죠.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방향 백터를 잡을 수 있겠죠? 잡고 이 모서리 잡겠습니다. 자, 이럴 때 쭉 흘러가는데 끝까지 맞추고 싶다. 그래서 끝면 맞추기 하면 흘러가나요? 아닙니다. 이 선이 완전히 이 끝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 선이 이렇게 형상, 기존의 형상의 끝에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원이라고 그러면 뭐 그냥 여기 있는 원형 프로파일 쓰셔도 되겠죠. 자, 저는 뭐 스케치 그려놨으니까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만약에 옵션에서 여러분이 끝면 맞추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식의 경로에 노멀한 상태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경로에 직교인 상태로. 근데 끝면 맞추기 하면 형상이 끝까지 뚫어버리니까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뚫리는 겁니다. 아시죠? 자, 끝면 맞추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여러분 이제 3차원 경로 따라 단면이 흘러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공면에서 쓰겠습니다. 저는 오픈된 선이니까요. 수입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자, 이런 경로는 나중에 뭐 투영 곡선이나 분할선이나 뭐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할선을 제가 만들었는데, 자,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옵션 한번 보죠. 경로 따라 최소 꼬임하면 3차원 경로 따라 흘러가면서 가장 안 꼬이는 형태로 얘가 만들어 줍니다. 근데 어떤 로직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는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가장 최소화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자유형은 뭐죠? 그냥 날라리예요. 그렇죠? 지 마음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마치 뭐 진짜 속된 말로 아싸 가오리처럼 가오리처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최소 꼬임 하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최소 꼬임도 중요하지만 꼬임 값은 앞으로 해봤으니까요. 이 방향 벡터가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아랫면을 잡았어요. 또는 뭐 이런 뭐 축을 만든다든지 평면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작업하셔도 됩니다. 저는 윗면을 잡아도 상관이 없죠. 자, 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방향 벡터를 지나간다는 것은 이 선이 이 평면하고 이루는 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각도. 사실은 여기 가상의 선이 있는 거죠. 여기 각도. 이 선하고 평이한 가상의 선, 요 각도 뭐 30도로 생각하면 여기도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도 이루는 각도가 30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면 모든 사방에서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는 얘기입니까? 30도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30도.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는 게 방향 벡터입니다. 그리고 인접면에 접한다는 얘기는 또 달랍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면 있죠. 파란 면하고 이루는 각도 있죠. 이게 만약에 뭐 한 60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도 몇 도라는 얘기죠? 60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점에서의 이 경로상의 모든 점에서 이 파란 면하고 이루는 각도가 몇 도다? 60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탄젠트 면 연장이라든지 뭐 병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죠. 뭐 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거니까 경로를 탄젠트 면 따라 연장을 하겠다. 뭐 그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요거는 이제 메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는 기능입니다. 메시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작업하면서 이렇게 수입된 공면의 어떤 품질을 검사하고 싶다. 그럼 이제 얼룩줄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얼룩줄을 보면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때깔로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앞에서 서플라인 배우셨죠? 그 서플라인의
콤보선이죠. 실제로 이제 고급 모델링 하실 때는 이런 콤보선의 어떤 흐름 아니면 이 콤보선의 어떤 삐죽삐죽의 크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로프트 할 때도 다시 한번 이 개념이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 로프트 바운드리는 좀 더 고급 곡면을 생성한다든지 고급 솔리드를 만들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단면이 뭐 하나든 여러 개든 상관이 없어요.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그렇죠?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데 여러가지 경로 따라 방향을 틀 거냐 안 틀 거냐, 또는 중간 단면의 모양을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안내곡선,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스프링 형상이란지, 그리고 경로가 아예 꺾여 있으면 잘 흘러가는데 어설프게 밴딩 처리되어 있으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 코너의 어떤 코너의 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 벡터 3차원 경로 따라 흘러갈 때는 방향 벡터 잘 지정하시고, 수입 컷 하실 때는 끝면 지정을, 또는 뭐 솔리드 수입도 마찬가지지만 끝면 맞추기를 잘 하시다 보면 이렇게 끝 형상을 제어하실 수 있고, 그리고 곡면하의 각도라든지 방향 벡터의 각도를 지정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수입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수입 개념을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웬만한 수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